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놓고 의정 갈등 사태가 지금 7개월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민의 생명권이 직접 위협을 받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환자가 아주 응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사의 전유장 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기획시장을 맡아주시고 계신 시민대표로 권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응급실인데,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 환자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응급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거절당하고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태가 연달아 일어났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들이 전부 다 안 되니 밖에서는 보여지는 거는 응급실이 지금 뭐 진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실상은 뭐 좀 그거랑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응급실에 수간호사를 근무를 지금 한 14,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응급실에 의사들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쳐서 뭐 머리가 다치거나 손이 다치거나 뭐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응급실을 말 그대로 이제 응급처치. 그렇죠. 그건 할 수 있는 의사는 있다 이런 예, 얘기죠. 예. 응급실 의사는 이제 환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과, 외과, 뭐 심장이 아프면 심장 쪽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응급실에 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있고 그걸 전문 의사들이 없다는 이유로 안 받아서 숨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큰 문제네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 38개의 근육응급센터가 있거든요. 네. 근육응급의료센터는 응급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계시지만은 네. 또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네. 인턴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협력으로서 사실은 운영을 해왔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근육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플러스 전공의 협업체들, 전공의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환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1번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대학병원의 외과, 특히 간담체 외과라든지 또 심장내과라든지 교수님들은 계신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교수님들이 계속 24시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분들이 이제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그죠. 현재로서는 거의 가동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응급실과 함께 그다음에 배후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전문 진료를 할 수 있는 과까지도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그럼 상황이죠. 결국은 응급 환자를 못 받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당해서 16번이나 계속 뺑뺑이 돌다가 아무도 안 받아서 사망하는 사태도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각 응급실에서 최소한의 응급 조치는 일단은 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응급의료 체계가 보면 이제 5단계로 이제 중앙응급, 예, 그다음에 건역,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지역 의료기관, 그다음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저 또한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이 체계를 모르고 계십니다. 건역 응급이라 얘기를 하면은 보통 상급 종합병원인 저 대학병원들, 네. 빅5 병원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런 병원에는 지금 의사들이 네. 받쳐주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지역 응급 의료기관 애들은 있어요? 다 상주회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그 받쳐주는 전문의 선생님도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할 텐데, 아니 응급실에는 없고 또 지역 응급 의료센터는 있고 권역 응급 의료센터는 없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제 나와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의사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대생들하고. 예. 그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을 중심으로 주축을 하고 있는 병원, 특히 빅5 병원을 포함해서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빠지니까 네. 교수님들이 전체 나와서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근육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근육별로 전국에 38개 있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그곳에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 역할이 컸었는데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어지니까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 인력만 가지고 힘든 거죠. 두 번째는 그 전문의 선생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힘드니까 또 사직을 하게 되고 그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서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만약에 간 농량이 급성 간 농량이 왔으면 빨리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응급실에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응급실에 있는 응급학과 전문의나 외과 전문의께서는 그 간 농량, 간담체 외과라든지 이런 쪽에 연락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간담체 외과 교수님 와서 진료를 해서 정밀 검사를 들어가서 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입원을 시켜야 되고 입원을 시키게 되면은 또 마취과와 의논해서 또 수술 준비를 해야 되고 그곳에 필요한 의사들이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 준비를 다 해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역할들이 지금 거의 붕괴돼 버린 상황이죠. 응급실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응급실 자체에서는 응급 처치를 할 의사들은 있지만 그 뒤에가 결국은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0% 제대로 응급실 운영은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렇죠. 환자를 받아서 네. 교통 정리를 해서 어느 과로 배분을 다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배분을 해서 배분을 받는 과가 없다 그거죠. 제라서는. 첫 번째 이유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어지니까 그 일을 1차적으로 맡았던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근육응급의료센터나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 수술과들이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죠.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되는데 예약된 환자들이 수술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응급 환자 들어왔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질 것이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캐파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그런데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또 대학병원 밑에서 이제 종합병원 위주로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본래부터 전공의가 없어요. 전문의들이 진료를 다 봐왔거든요. 그것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 결국은 대학병원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공의 도움을 받아서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그러나 종합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 의료응급센터 여기는 원래부터 전문의 중심으로 해놨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죠. 됩니다. 전공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예. 전문의들만 봤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응급실을 만약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가 지금 응급 상황에 왔으면은 지금 가고 싶은데 만약에 권역이나 응급실 찾으면 안 되니까 지역 응급 의료센터를 찾으면 되겠네요. 간을 이식한다든지 심장이 갑자기 마비되었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수준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되는데 네. 국민들은 무조건 지금 다 안 되는 걸로 생각. 빅5에 가야 된다. 그러다 서울대학교에 가야 된다. 그죠? 아프니까. 네. 그리고 제일 큰 데로 가야 된다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이제는 벗어 던지고 이제는 환자들이 또 잘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를 찾아서 어느 곳에서 받아줄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는 119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차로 가는 그런 환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즉 궁금한 거는 119를 타고 가면은 바로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줄 알고 다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119를 타고 갔는데도 응급실에서 계속적으로 못 받겠다 해가지고 여러 곳을 돌다가 숨지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혼자 직접 응급실을 가게 되면은 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119를 타고 가면 119가 이렇게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일단 응급실에 전화를 합니다. 예. 받아줄 수 있는지. 예. 그럼 뭐 응급실에서는 당연히 뭐 받쳐주는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뭐 안 받아주겠죠. 권역이나. 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의 응급실에 전화하고 여기도 안 된다. 체계가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보면 제가 뭐 우리 가족을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화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예. 직접 환자 가족과 같이 갔을 때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는요? 119를 통해서 갈 때는 상당히 좀 위급한 환자들이 많거든요. 예. 위급한 환자들이 119를 통해서 수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각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심장이 지금 정지된 환자가 가는데 심장내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전화를 하거든요. 네. 응급실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럼 심장내과 의사가 있느냐, 그럼 간외과 의사가 있느냐, 고관절이 골절이 돼 있는데 정형외과 교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전화를 하면은
응급실에서는 또 전화를 받는 응급실에서는 전화를 각 까빌로 전화를 해서 그 교수님 계시는가 물어보면 그 교수님이 수술 들어왔다. 또 응급 수술 중이다 하면은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못 받는다 하면은 또 119에서 또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하고 그게 응급실 뺑뺑이가 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119를 통하면은 제일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아주는 것이 119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는 119에서도 못 찾는 것이 각각의 외과, 내과, 심장내과, 흉부외과에서 교수들이 의사들이 못 받아주니까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질이 돼버린 상황이죠. 오히려 119를 불렀다가 병원을 오히려 못 찾고 내가 알아서 그냥 혼자 가면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국민들이 119를 너무 더 가다하게 네. 이용 안 해도 될 건데 네. 그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가기 힘드니까 119를 부르는 그런 분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119에서 굉장히 일이 가다하고 업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 또 119에서는 전화를 안 받아서 또 거절하면은 그게 또 응급의료법에도 위반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민원이 생기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굳이 안 와도 된다.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도 월요일, 화요일에 그냥 그 해당 과를 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응급 의료 단계를 1단계, 2단계, 3, 4, 5단계를 만들어서 예. K탁스 분류라고 예. 4단계, 5단계를 국민들이 본인 부담을 90%로 하라. 그런 또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K타스. 예. 예. 그 1, 2, 3단계는 급하니까 중증이니까 응급실에서 받아라. 아. 4, 5단계는 내일 가도 되니까 예. 당장 오늘 급하지겠지만은 응급실에 가서 또 다른 중환자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내일 정상적인 진료를 해라. 환자로 봐서는 굉장히 자기 몸으로서는 4, 5단계가 언제 또 2, 3단계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예. 의사가 진단을 해야만 알 수 있거든요. 의료 비상사태인데 이런 때는 우리 국민들도 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그런 관행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진짜 응급 환자들만 응급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은 쉽게 말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정말 진짜 이 생명에 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장염이나 설사가 나오면 네. 응급실 먼저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지금 이 시스템이 다 지금 좀 붕괴가 돼 있고 이런 시기에는 저희 우리나라 좀 시민 의식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병원에서도 응급처치는 일단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자부터 먼저 이렇게 거절하는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사실 이제 근력 응급으로 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을 또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 갑자기 1단계, 2단계, 3단계 환자들이 오면은 중증 환자들이니까 아, 약간 여유는 둬야 된다. 그렇죠. 만석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렇죠. 갑자기 심장 마비가 돼 왔는데 병실이 없으면은 그 보낼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럼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베드를 또 여유 베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데 또 경증 환자들도 언제 중증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또 갑자기 나빠지면서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응급 환자들은 환자 본인이 아프고 환자 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난다 하더라도 그럼 설사가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의사가 일단 보아야 예. 나중에 그렇군요. 돌아가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냥 경증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의사가 본다면 그러면은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 응급 의료센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역 응급 의료센터 또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 또 가까운 옆에는 응급실이 또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각자 자기들이 가까운 곳을 먼저 찾아서 그 의사 선생님을 먼저 보고 그곳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또 응급 의료기관을 올라간다든지 예.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붕괴돼 버린 거예요. 환자가 바로 서울대학병원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예. 순서대로 가면은 다 여기서 경증은 응급실에서 정리, 그다음 경중증은 응급으로 기관에서 또 치료, 그다음 더 중증에 약간 더 가면은 지역 응급으로 센터에서 또 치료 잘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가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자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그 의료계나 환자들이 이런 인식을 다 해서 자기한테 맞는 기관을 잘 찾아가도록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19에서도 조정해 준다면 환자들이 무조건 고집하지 말고 네. 맹장이 있는데 맹장염인데 네. 서울대학병원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럼 지역 의료기관에 외과 병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술 가능하거든요. 환자들은 최대한 좋은 병원 하다가 안 되면은 예, 다음 병원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빅5 앞에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 대학병원, 큰 병원 가면은 무조건 살 것이다. 네. 큰 병원 가서 돌아가시면은 최대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조를 하는 환자 가족들이 있는데 예, 예. 그 가족들도 그러거든요. 작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자기 책임 갖고 예. 큰 빅5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결국은 예. 부모님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버리는데 예. 이하는 자기 마음의 이하는 될지 못해 실제로는 손해거든요. 예. 그 가장 적절한 병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119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진짜 상황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하는 사태까지 오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맞습니다. 예. 정부도 우리 의료계하고 함께 동시에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연휴가 있거나 아니면 명절 때가 있다면 이런 때는 좀 더 스스로 알아서 좀 문을 열고 해가지고 이런 의료 공백 사태로 결국 국민들이 숨져나가는 이런 게 신문에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 시골에 대해서 그 의사 수준이 낮은 게 전혀 아닌데 국민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그런 국민 계몽 운동. 두 번째는 이런 정부에서도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 그 참 좋은 제도예요. 네. 그리고 말만 했지 지금까지 실제로 해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 예. 의료 사고 문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의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환자를 살리고 싶은데 예. 이 환자를 받아서 또 이 사람이 의료 사고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예. 특히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은. 예. 결국은 의료 사고 문제가 소송 걸리면은 계속 법원에 불려가고 또 형사법에 걸리면은 모든 재판에 의사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성물분식 재판 받으러 가야 돼요.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응급실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군의관을 데려다놨는데 군의관들이 결국은 응급실 다 못 있겠다.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의료사고 책임 문제였어요. 맞아. 책임 소재. 그럼 응급실에 간 군의관이 그러면 치료하다가 예. 수술을 잘 되고 잘 돼 있는데 또 혹시 본인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아파서 병원 가면 다 나오면 죽은 사람이 없게요. 예.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그 책임을 환자분들은 좀 건전치 못한 환자의 가족들은 의사한테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의사는 억울하죠. 네. 억울하면 자기 생활이 다 피폐해지 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특히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방어적인 진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뺑뺑이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은 뭐 의사 수를 증언하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자기 가족이나 본인 아파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예. 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 지가 수년이 됐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야정 뭐 협의체를 지금 뭐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하루빨리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좋은 해결 방안이 나와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예. 우리 또 국민들도 우리 주위의 응급실, 그 다음에 뭐 지역 응급의료기관, 예, 응급센터, 정말 거기도 유능한 의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정건 원장님, 예,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는. 저는 의사로서 정말 국민들께 좀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의사들의 순수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치료를 해줄 것인가는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 14만 명이 다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역시 똑같이 국민들한테
잘 해주고 싶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고 싶고 근본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자 해지의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사실 없는 것이 네.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다 우리 목표는 똑같으니까 솔로몬의 해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 행정가와 함께 의료 실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사실은 우리 의사들이 대부분 답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을 제시를 하는데 그 제시된 답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제도적인 문제를 정부가 다 풀어간다면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올 것이라고 결과가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응급실 참 의료 인력 부족과 그리고 응급실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도 경증 환자가 굳이 응급실까지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응급실을 이용하는 그런 관행 이런 거나 또 우리 의료계에서도 응급실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반드시 의사가 모두 있어야만 환자를 받고 아니면 거절하는 이런 사태도 좀 같이 한꺼번에 이번에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